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수익 채널의 부자아저씨입니다.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미 증시와 국내 증시 상에 대한 저의 견해를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주말 동안 이스라엘 이란 분쟁 최대 리스크는 호르무즈 봉쇄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수율이 더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를 봐야겠죠. 다우존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모두 1%에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었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2%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 증시 관련해서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우리가 주요 체크를 해야 되는 지수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 전에 기술적 분석은 먼저 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나스닥 일단 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한 주가 지나면 주봉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2주 연속 상승세를 마무리해서 윗골을 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음봉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은 이번 주 흐름에 따라서 상승과 또 하락 모두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아직 5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 19,150선 지키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상승 추세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5일선이 이탈할 경우에는 18,000선까지 그릴 수 있고요. 대신 5일선 지지한다면 이번 주에도 또 한 번 2만선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동 부분이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중동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들은 어떤 게 있느냐, 보시는 대로 국제 유가와 그리고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죠. 공포지수와 미 10년 국채 만기 금리까지 요 네 개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번 중동 여파로 74.24, 75달러를 넘어가면서 80달러 가까이 갔던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계속 내려오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다시 반등 추세로 가고 있다. 이 전쟁이 연속성 있게 계속한다면 결국 100달러를 올라서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공포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로 18 이하에서 내성 돌다가 지금 21.75, 20.82, 결국은 20을 유지를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자, 미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4.40입니다. 이 부분이 4.50%를 넘어선다면 공포지수, 유가, 인덱스 모두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저희가 늘 보는 유가와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주말 이틀 동안 보시는 대로 이런 움직임 보여주었습니다. 긴 꼬리를 닫고 그 다음 날은 음봉을 났다. 이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이 어떻게 보면 그 학대전 이런 지속 여부는 좀 지금은 낮게 판가름은 난다. 물론 이란이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미국과의 핵 협상을 참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란 쪽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이 공격하는 부분을 중지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도 이란도 전쟁이 지속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특히나 미국이 개입 의지를 표명한 것을 본다면, 특히 이스라엘 지금 정권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기본적으로 75달러.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돌파를 한다면, 자, 80달러 넘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는 70달러겠죠. 이 70달러 깨진다면 65달러. 이 65달러가 이탈한다면 이번 사태는 종결되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한유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2.40. 자, 환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것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이 상승분과 증시 하락분이 어느 정도는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결국은 1375원이 돌파를 한다면 전쟁은 계속 지속된다는 거 보이고요. 1350원이 이탈한다는 것은 이번 사태는 이걸로 끝났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유가는 75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1375원. 자, 이 두 가지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국내 주식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자, 국내 주식 한번 볼까요? 차트볼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을 보시면, 자, 3주 연속 상승세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여주었지만 꼬리는 가장 길게 달았다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 초반 이 전쟁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움직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4% 상승한 2910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0.35, 77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하락에 대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도 보시는 대로 지금 자, 소폭 어떻게 보면 약밥 아니면 심청 같으면 강보합을 유지하면서 금요일 하락을 어떻게 보면 씻어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씻어내는 움직임이 계속할 수 있을까?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인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그러면 다행히 코스닥에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닥에 워낙 많은 매도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 마이너스, 콜옵션 같은 경우 마이너스, 그 다음에 풋옵션도 마이너스, 주식 선물 마이너스, 달러 선물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은 지금 전형적인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자,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 금융투자 투신들은 소폭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억, 30억이기 때문에 뭐 매도를 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우리나라 기관들도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까? 전형적인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이 중동 여파의 전쟁에 대한 관망세,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지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담에 출국하는데 16일, 17일이 마무리 되거든요. 이 17일 날 이 중동 전쟁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를 본다면 17일까지는 급등도 그리고 급락도 나오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이후에 17일 날, 그죠? 18일이겠군요. 17일이 아니라 18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전체를 어떻게 보면 판가름할 그런 움직임을 보시면 되는데요. 과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6월 18일이죠. 보시는 대로 제롬 파월 연방
준비제도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FOMC의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 발표 이후에 수요일날 이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중요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번 중동 여파 이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하 횟수를 지금은 이 올해 한 번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회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고 제롬 파월 이 의장 입에서 이 중동 여파로 인해서 자 금리 인하를 1회에서 2회로 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폭발적인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금리 인하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점.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 이 전쟁, 이 중동 여파의 마무리는 17일 G7 회담의 입장 표명과 그리고 6월 18일 새벽이죠. 그죠? 한 3시 반쯤 일반적으로 파월 의장 연설이니까 이때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에 따라서 주 후반이 전약 후광이 되느냐 아니면 전약 후약이 되느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